내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둘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의 두 손을 꼭 잡더니 이내 흐느끼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15년 넘게 일본의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이름은 히나타라고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국토교통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니 알았는데 최근 일본에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하철이나 철도 안내판에 한국어를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에서는 엔저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끝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청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한국이 요즘 주목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있는 한국어 안내도 쓸모가 없어서 지워야 될 판에 더 추가를 한다니요. 기존 한국어도 지우는데 돈이 드니까 안 하는 건데 저는 굳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일본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써서 한국어 안내를 추가해봤자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돈을 그다지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추가하기보다 기존 한국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차라리 다른 외국어를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회의에서 피력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며 제게 직설적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도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나나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했죠. 사실 너무 급하게 불려온 회의라 저는 그 젊은 교수가 제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나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나 교수는 제 질문에 주저없이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다녀갔다면서 이는 전체 방일 외국인의 29.2%에 달하는 엄청난 비율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올해 1분기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의 총 소비액이 1조 7,500억 엔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지출액만 해도 그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3월에는 66만 3천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왔다 갔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힘주어 말하더군요. 일본 관광산업의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게 나나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나나 교수는 빼곡하게 준비한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저의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저는 300만 명의 한국인이 온다고 해서 그들의 소비액까지 그 비율대로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나 교수에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에서 과연 그만큼 많은 돈을 쓸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듯이 한국인도 다른 외국인들만큼 크게 지출할 거라는 근거 없는 억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나 교수는 저의 지적에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당 GDP로만 봐도 일본은 33,000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34,000달러로 오히려 더 높다는 걸 근거로 들며 한국을 결코 후진국으로 치부할 순 없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타이밍 좋게 나나 교수도 들어와 제 옆에 서서 손을 씻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회의에서의 설전이 떠올라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저는 이참에 나나 교수에게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한국을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나나 교수가 되물었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보다 못한 후진국을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나 교수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최근 한국의 달라진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라도 보여줄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나나 교수가 제시하는 그 영상들이 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나 교수는 자신은 한국에 자주 가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주는 영상들이 사실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심지어 요즘 한국은 일본보다 환경이 3배는 더 좋고 미래지향적이어서 직접 보면 믿기 힘들 정도라는군요. 그래도 저는 확고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영상을 본다 한들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희 완고한 태도에 나나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답답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요. 제 일정에 맞춰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후진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시간과 돈까지 들어가면서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본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나나 교수의 끈질긴 어필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나나 교수의 연락처를 받으며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죠. 집에 돌아오니 나나 교수가 제 번호로 자신이 다녀왔을 때 찍은 영상이라면서 한국 풍경을 담은 영상을 여러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보내준 한국 소개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는 진심으로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일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가볼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뒤 나나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보자고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나나 교수는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나나 교수에게 택시는 어디서 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나 교수는 벌써 택시를 불러놨다면서 우리를 마중 나올 거라고 했죠. 일본에선 정해진 승강장이 아니면 택시 승차가 어려운데 여기 한국에선 그런 제약이 없나 보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인천공항 밖을 나서니 진짜 나나 교수의 말대로 택시는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께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셨고 저희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밤이라 그런지 차도 별로 막히지 않아서 택시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평소 운전을 즐기는 저로서도 택시기사의 운전 속도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차 안은 놀랍도록 승차감이 좋고 조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나나 교수한테 자동차가 너무 조용하다고 도대체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거냐며 놀라면서 얘기했는데 나나 교수는 전기차라서 조용한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나나 교수는 자기 핸드폰에 뭔가를 꽂기 시작했어요. 일본 택시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라 깜짝 놀라 물어봤죠. 나나 교수는 한국 택시에선 핸드폰 충전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정말 깜짝 놀랄 노릇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기사가 인사를 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택시비도 내지 않고 가버리면 무임승차 아니냐고 나나 교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나나 교수는 오히려 웃으면서 한국에선 택시비를 미리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비는 모두 다 결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택시를 탈 때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택시비를 미리 핸드폰으로 돈을 낸다는 건 상상조차 못 해본 일이었어요. 원래 택시비는 목적지에 도착해서야만 얼마 내야 하는지 금액이 정산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해서 나나 교수한테 물어봤지만 나나 교수는 능글맞게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냐면서 좀 더 한국에 더 관심이 생기면 그때 알려준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나나 교수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이 정도 수준의 호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에서도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만들 수 있을 거라면서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듯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만 그걸 나나 교수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거죠.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자 나나 교수는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내일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중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이었다면서 거기를 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어디를 가봐야 제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나나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하고는 피곤해서 침대에 풀썩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청계천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저히 숨기기 힘들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꾸며질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역 안에 있는 가게에서 풍겨오는 와플 냄새였어요. 분명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나왔는데도 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사실 와플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나나 교수 앞에서 먹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제가 한국에 와서 신난 것처럼 보여서 얕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하게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표를 사려고 발권기 앞에 섰는데 이번엔 나나 교수가 저보고 혼자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만들어둔 교통카드가 있으니 저 혼자서 직접 표를 끊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마치 제가 그런 간단한 일도 못할 것 같다는 투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괘씸한 마음까지 드는 거 있죠? 저는 그까짓 거 못할 건 뭐 있나 라며 발권기로 다가갔지만 사실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도 못하니 잘못해서 표 하나 뽑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망신당할까봐 은근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권기를 보고 나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는 방식에 외국어 지원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순간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어 안내 표지판을 늘리기는커녕 지금 있는 것도 없애면 안 되냐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만약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는 바람에 일본어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전 지금쯤 낯선 지하철역에서 표 하나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나나 교수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받아든 순간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탄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일본에서 지하철을 탈 땐 분명히 지하철표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제 예상과 달리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더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종이로 된 지하철 표가 나올 줄 알았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물론 일본에서도 교통카드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일회용 승차권까지도 플라스틱 카드를 쓰고 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이 정도로 앞서 있을 줄 몰랐던 저는 괜히 주눅이 들더군요. 하지만 나나 교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얼굴로 주황색 카드를 힘차게 흔들어 보이며 자랑했죠. 나나 교수 없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나 교수는 그런 저한테 엄지를 내보이며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보증금 반환기에 일회용 승차권 카드를 반납하면 5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땐 이 플라스틱 카드가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승차권보다 더 경제적이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들어섰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 지하철에도 스크린도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처럼 완벽한 밀폐형은 아니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죠. 일본의 스크린도어는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이다 보니 실제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편이거든요. 반면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빈틈없이 가로막고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스크린도어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옆에 있던 나나 교수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역명판 역시 한글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 보이더군요. 만약 여기서 일본어 표기가 빠진다면 일본인으로서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주장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론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솔직히 하루도 안 되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휙휙 바뀌어버린다는 게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나 교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나 교수와 나란히 지하철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일본의 신칸센처럼 엄청나게 널찍한 거예요. 일본 지하철은 대부분 협궤라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한데 한국 지하철은 훨씬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일본 지하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 테니 더 쾌적할 것 같았답니다. 근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노선을 구분할 때 숫자를 붙여서 지칭하는 거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보통 야마노테선처럼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숫자로 노선을 구분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훨씬 알아보기 편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역마다 안내방송이 나올 때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국어로 말해주는데 정말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땐 헤맬 수 없을 것 같더군요.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나 준비를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이 있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안내방송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방송의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나나 교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혹시 기관사냐고 물어보자 나나 교수는 기관사가 맞고 지금 출입문이 닫힐 거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하철을 탈 때에는 줄곧 남자 기관사만 보다 보니 기관사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확실히 성평등에 훨씬 개방적이더군요. 그렇게 광화문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나 교수는 절 데리고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사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마치 저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면서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역무원실 앞이었는데 거기서 나나 교수가 갑자기 저한테 청계천을 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역무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들이 일본어를 할 리가 있나라고 투덜거리며 유리창 앞에 섰는데 이게 웬걸 터치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언어 선택까지 되는데 거기에 일본어도 있었죠. 호기심에 일본어 버튼을 누르고 일본어로 청계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역무원이 한국어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동시에 역무원이 해준 대답이 터치스크린에 일본어 자막으로 쫙 뜨는 거예요. 역무원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길을 잘 찾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왜 일본 내 한국어 안내판 늘리는 걸 반대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휩싸였달까요? 어쨌든 청계천 가는 길을 알아냈으니 내가 앞장서겠다고 으스댔죠. 그런데 하필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배고픈 걸 들켜서 좀 민망했지만 나나 교수도 마침 배고팠다고 점심 얘기를 꺼냈죠. 가볍게 스시라도 먹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 생선은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숨기고 원산지를 속인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입에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본 정부에서 연예인을 앞세워 안전하다고 홍보한다지만 그게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겁나서 선뜻 먹을 수가 없었죠. 제 사정을 듣고는 나나 교수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후쿠시마 사태에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더군요. 오히려 원산지를 꼼꼼히 표기하는 한국에서는 일본산을 쓸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더니 한국 스시의 맛에 깜짝 놀랄 거라며 저를 꼭 먹어보게 하겠다는 눈빛이었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나나 교수가 저렇게 추천하는데 거절하기도 못해서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죠. 나나 교수가 스시집으로 안내한 곳은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초밥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주저없이 가장 비싸 보이는 특초밥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점 한 점이 어찌나 크고 신선해 보이던지 조그만한 밥 위에 얹힌 생선살은 탱탱하게 살아있는 듯 윤기가 흘렀죠. 밥알은 찰지면서도 적당히 빚어져서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게다가 매장 한편에 쓰여있는 원산지 표기를 나나 교수가 일부러 사진 찍어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한국산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듯 말이죠.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어 젓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스시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신선하면서도 깊은 맛, 간장과 와사비의 조화까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스시라니 스시를 먹은 지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스시라고 하면 일본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원조가 반드시 최고는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군요. 정신없이 먹어치우다 보니 15개로는 모자라 5개를 추가로 시켜 먹고 말았답니다. 배가 부르니 이젠 청계천에 가보자는 나나 교수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절 멈춰 세우더니 보여줄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뭐가 더 남았나 싶었지만 지금까지 절 실망시키지 않았던 나나 교수라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나나 교수를 보며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뭘 기다리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나 교수는 곧 온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그게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나나 교수 앞에 아주 작은 크기의 버스 같은 차량이 멈춰 섰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동차인가 싶었는데 나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바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라는 거예요. 앱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묻고 말았죠. 그런 첨단 기술이 이미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자율주행차를 제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설레게 만들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 무척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특히 시트가 정말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지붕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이었어요. 덕분에 좁고 답답한 기분 대신 탁 트인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었죠. 서울의 멋진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는 기분이란 정말 근사했답니다. 스크린에 여러 정보가 표시되는 걸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나나 교수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정류장까지 남은 시간과 주행 경로를 알려주는 거라더라고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차 안을 둘러보다가 좌석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USB 포트였죠. 설마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해놓은 건가 싶어 나나 교수에게 물었더니 역시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이 스마트폰 충전에 미친 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동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센스가 놀라웠죠. 청계천을 따라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동안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목격하면서 스스로의 무지함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빽빽한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로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의 모습은 도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그 옆으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도쿄 시민들의 일상보다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이제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나나 교수의 두 손을 꼭 잡고 솔직히 이때까지 나나 교수가 했던 말들을 모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나 교수가 아니었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멋있는 곳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왠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나 교수의 손을 잡고 흐느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니 나나 교수는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러 가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사과하는 의미로 커피는 제가 샀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커피를 들고 청계천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관광 안내소를 발견하고 문득 한국의 관광 서비스는 어떨지 궁금해졌죠. 나나 교수에게 괜찮다면 잠깐 들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안내소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밝게 웃는 직원분의 환한 미소가 저희를 맞이했죠. 그런데 안내소 한쪽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위해 동전 환전 시스템까지 마련해 둔 거예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섬세한 서비스 정신에 또 한 번 감동했답니다. 이왕 온 김에 서울 여행 팁을 얻고 싶어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유창한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꼭 가봐야 할 명소부터 맛집까지 꼼꼼히 안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죠. 게다가 안내책자까지 건네주시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거였죠. 왜 이렇게 한국 여행 계획을 짧게 잡았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 말을 짚어볼 뿐이었어요. 아쉽지만 이번엔 여기까지만 둘러보고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나나 교수와 열띤 토론을 했던 국토교통성에서 다시 한번 자문회의 일정을 잡아왔어요. 한국에 다녀온 후였기에
이번엔 다른 제 의견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죠. 회의석상에서 저는 단호한 어조로 일본의 인프라가 지금 상태로는 너무 뒤처지고 허술해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적어도 한국 수준으로는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어 안내 표지판 확충은 물론 관광지마다 음성 안내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어필했죠.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나나 교수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오르는 게 보였지만 전 결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더 발전된 관광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게 맞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본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